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내부는 이제 얼굴이 좀 있고, 여기 새로 오신 뉴페이스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라는 인터넷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는 김수나 취재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뭡니까? 아직까지 초대 손님 왔다고 또 분위기가 이상하네. 짐작하셨겠지만 지금 저희 가톨릭 평론 3, 4호로의 특집이 말의 힘 세상을 움직이는 언론 특집이 이번 호 특집이라서 이번 시간에는 언론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특집으로 실린 게 지금 한 3꼭지 정도가 실렸어요. 이부영 선생의 조선 동화 거짓과 배신 100년, 언론과 권력을 돌아본다라는 꼭지가 하나 실렸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유튜브 생태계와 시민의 역할, 그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가 쓴 글이 하나가 실렸고요. 그리고 다른 마지막 한 꼭지는 교회 언론의 자리에서 그 경남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유철 선생님이 쓴 글이 이제 실렸습니다. 저희 가톨릭 평론 성격상 그 주로 이 세 꼭지를 다 다루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가톨릭 언론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교회 언론 얘기하기 전에 그 이번 특집이 이제 언론 특집인데, 이게 진실 보도라는 그 언론의 본령에서 보면 이 과거 주류 언론과 얼마나 권력이 이렇게 그 밀착됐는지, 그리고 일제와 유착됐었는지, 이부영 선생의 이제 글이 주로 이제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혹시 그 꼭지 관련해서 잠깐 이렇게 뭐 언급하실 이야기들이 혹시 있으신지? 그 조선과 동화의 여러 가지 그 왜곡 보도가 이제 도저히 이제 묵과할 수 없다. 100주년 맞이해서 이렇게 일제시대 때는 일본에 부역하고 그 다음에 독재 정권에 부역하고 그랬던 신문이 이렇게 100년 동안의 한국 사회를 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여러 단체가 이제 모여서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단체를 만든 거죠. 역사 속에서 뭐 신탁 통치의 문제라든가 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거 일장기 말소 사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나 처음 알게 처음 근데 그게 알았어요. 원래는 여운형 선생이 운영했던 조선중앙일보라는 신문이 있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했던 건데, 그리고 그거 했던 기자들은 다 날렸죠. 날려버리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갖다가 그 어떤 민족지였다라는 걸 내세우는 하나의 그 저거 했던 사건이었던.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 얘기는 일반 언론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만. 두 번째 꼭지 지금 유튜브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으면 싶은데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그 언론 환경의 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유튜브 꼭지를 조금 이제 다뤘던 것 같고, 이 유튜브 그 금준경 기자 얘기는 이제 정치 플랫폼으로서의 유튜브의 기능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었고, 좀 전에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기성 언론이 유튜브의 확성기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좀 있고,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유튜브의 자정 능력이 사실 가능한가? 이제 그 얘기하면서 이제 유튜브와 시민 사회, 시민의 역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 지금 뭐 앞에 코로나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얘기했던 이 시민 사회와 이제 언론 뭐 이제 이런 얘기하고도 좀 연결고리들이 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좀 잠깐 얘기를 좀 나누고 나서 이 교회 언론 얘기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의 자정작용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아주 많은 1인 미디어들이 달려들어서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미 가짜 뉴스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그게 거기서 정화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가짜 뉴스에 답답해하고 그것이 오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팩트 체크를 보면서 안심하거나 동조를 하는데, 가짜 뉴스 자체가 좋은 사람들이 있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쪽들은 그 사람들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안 된다는 거죠. 애초에 그게 좋아서 달려든 사람들까지는 정화가 안 돼요. 그쵸. 그 유튜브가 갖고 있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그렇게 그 계속 보는 뉴스만 띄워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긴 하죠.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준경 기자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시민의 역량, 계속해서
좋은 유튜브를 만들어야 되고 또 유튜브를 갖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 역량들. 요즘에 강조되는 게 그 미디어 리터러시를 얘기를 하잖아요. 미디어를 읽는 능력. 근데 그 능력이 굉장히 발전한 사람도 가짜 뉴스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이제 그 얘기를 그렇긴 하죠. 예,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옛날에 비해서 훨씬 힘들어진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악화가 양화를 그 구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유튜브 얘기도 여기까지만 예, 예, 일단 예, 하겠습니다. 예. 그 세 번째 꼭지를 김주철 선생님이 쓰셨는데 주로 가톨릭 언론의 소명, 좋은 울림과 선한 울림으로 존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상을 올바로 섬겨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딱 보기에는 공자님 말씀처럼 약간 추상적으로 좀 보여요. 그 실제 우리 김순아 기자님 지금 여기 그 취재 현장에서 체험하는 이 가톨릭 언론의 소명 뭐 이렇게 체험에 좀 기초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그 얘기를 좀 매개로 조금 얘기를 풀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이제 3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경험이 만 좀 3년이 됐어요? 아니죠. 3년 그쵸. 차예요? 3년 차죠. 예, 만으로는 이제 2년이 돼 가고요. 그래서 사실 경험이 좀 적고 그래서 제가 이 가톨릭 언론을 말할 만큼 이야기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소명이나 가치 이런 거를 굉장히 경계하라고 저희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언론 기자로서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 가톨릭이 붙든 혹은 뭐 다른 게 붙든 뭐 기사나 보도에서는 여러 그 방향성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소명을 강조하거나 가치를 강조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언론사마다 또 각자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나 추구하는 가치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뭐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뭔가 자기들의 이익이나 어떤 목적, 의도와 연결됐기 때문에 결국 기사의 생산도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장 피해야 하는 게 언론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 언론이라고 해서 뭐 예수님의 정신, 뭐 예수님의 가르침, 사랑, 뭐 약한 자들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언론이익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 그게 사실은 뭐 소명이라고 한다면 그게 제일 먼저 이야기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예를 들어서 낙태에 굉장히 열심히 그 반대를 했잖아요. 낙태법을 낙태 그 처벌하는 걸 없애는 거. 낙태법 폐지를 반대했죠. 반대했죠. 근데 그게 사실 교리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만약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뭐 100% 중립적일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보도해야 되나? 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교리적으로 맞지만 사회적으로 너무 편파적이다. 그럼 여성계의 목소리나 혹은 다른 사회적인 목소리만 또 실어야 되나? 또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서 균형점을 계속 찾으려고 이제 노력했던 보도들이 있어요. 예. 이제 직접 기사를 구체적인 기사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더 편하겠지만 그건 이제 가서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신천지 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신천지를 많이 다루지는 않았는데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은 특히 이제 교회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신천지 어떻게 막지? 신천지 어떻게 구분하지? 뭐 신천지는 왜 나쁘지? 이게 보도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거는 그거지만 일단 지금 이 상황을 좀 넓게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신앙이 놓치고 있었던 것 뭔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교회가 놓친 거라고 저희는 진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과연 무엇인지를 좀 묻고 기사에 이제 담아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런 코멘터도 그런 쪽으로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중립적이라는 게 단지 기계적이고, 네. 그럼 그냥 단지 가운데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미적지근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사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다시 한번 왜라고 묻는 것. 그게 저는 중립성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은 하는데, 뭐, 미흡함은 많죠. 이제 교회보다는 약간 언론으로서의 네. 소명에 좀 더 이제 네. 충실한 게 네. 교회 언론으로서의 소명을 얘기하는 것 이상이나 네. 중요하다는 이제 저는 그런 거 네. 좀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언론이 기존의 교회 음. 언론들이 갖고 있는 이제 주보 제도교회죠. 주보냐 음. 언론이냐 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잖아요. 걔네가 기관지냐, 네. 비관지냐, 언론이냐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이제 일반 언론들의 입장에서는 일반 언론은 이제 교회에 관련된 기사를 쓸 때 주로 이제 가십거리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이슈가 되는 것들을 보도를 하긴 하는데 이제 교회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쉬움들이 또 보이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이제 이 지금 여기의 자리, 뭐 이제 정체성 이런 거에 대한 좀 궁금함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받아쓰기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언론을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냥 저희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받아 써야 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중요한 회의의 보고라든가 이제 얼마 전에 주교회 그렇죠. 총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받아 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그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보도를 하는 건데 이제 그거는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그게 단순히 어떤 행사나 총회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안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일 같은 경우 아주 최근에 이를테면 지난달에 있었던 뭐 살레시오 같은 경우 있죠. 이제 더 아직은 더 다른 보도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극명하게 뭔가 교회와 누군가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때 그때 만약에 교회가 이런 입장이다라고 이제 그냥 설명을 하면 그게 자칫 이제 상대방한테는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받아쓰기처럼 또 보여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보도의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을 설명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정말 그런 사안이 뭔가 되게 예민한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태죄 폐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성 사제 이런 여성 문제 할 때 항상 나오는 뭐 이야기들 성직주의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교회에서 되게 예민하게 하는 지점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입장은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 쓰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야기들을 좀 더 담을 수 있게끔 하는 것 예, 그렇게 하는 부분은 다른 교계 언론이 하기는 좀 어렵죠, 사실은. 근데 대신 저희는 어디 소속돼 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이해관계가 사실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다면 독자층이 이해관계가 되는 거죠. 왜냐면 저희는 후원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어디 교회에 뭘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떤 보도를 했을 때 뭐 광고가 끊기는 그런 상황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저희 독자들은 또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뉴스 보는 걸 보시면 그 뭐지 조회수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해관계가 없다라는 이해관계가 없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서 좀 자유로움은 있어요. 예. 다만 이제 그 왜 찍힌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굉장히 이제 가톨릭 언론이 몇 군데 안 되다 보니 굉장히 서로 모니터링이 굉장히 아주 충분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받아 쓴다는 느낌이든 그런 식의 뭐 이미지든 아니면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담는다라고 노력을 해도 정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기 좀 되게 여기 지금 여기 그런 곳 아닌 것 같았는데 되게 요새 좀 부족하게 쓰네 라고 평가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여기 좀 이상한 데야
또 공신력이 없는 곳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혹은 여기 다루지 않는 건데 여기서는 또 다루네 라고 또 잘 봐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반응은, 피드백은 층위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반응인 것이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기사를 생산하거나 혹은 뭐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게재하거나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적인 중립이 아니라 좀 더 그래도 교회라는 이 경계 밖과 안을 좀 충분하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입장은 계속 견지를 하려는 노력은 해요. 뭐 부족해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가 굉장히 성장했던 계기가 용산 참사였거든요, 사실은. 그때 용산 참사의 현장에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저거 하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대한 후원도 늘고 지금 여기의 어떤 목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어떤 방향은 항상 그럴 것이 그런 쪽이었다고 봐요. 그런 어떤 사회의 목소리가 내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죠. 밀양도 그랬고, 그리고 그 어떤 교회에 대해서도 조금 단지 그냥 받아쓰기가 아니라 조금 약간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 그걸 들춰내서 얘기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전에는 따끔하게 뒤통수를 바라보는 언론이 없었죠, 사실은. 지금 여기의 역할은 뒤통수를 바라보는 언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여기를 그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부터 성직자들부터 해가지고 많이 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네. 좀 정리가 좀 제가 잘 안 돼서 네. 얼만큼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제도화가 됐다는 얘기는 네. 뭔가 안정화됐다라는 그런 것도 이야기고 있을 있고, 거예요. 네. 사실 모든 제도화에 있어서는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화가 된 그럼요. 네. 것일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내부자로서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얻어서 제도화가 돼버렸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 여기가. 무엇을 얻으셨어요? 저는 얻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일한 지 얼마 안 근데 왜 제도화가 됐어요. 되셨어요? 이미 그 상태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 제도화라는 게 어떤 뭔가 정말 현실적인 안정감, 안주, 또 교회에 친해진 것, 이런 것들에 따른 제도화인 것인지, 아니면 지난 10몇 년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들어와서 항상 했던 우스갯소리가 뭐냐면, 제가 2018년 여름부터 일을 했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모든 일들이 거의 다 해결됐어요. 쌍차가 해결됐고, 그 다음에 KTX가 해결됐고, 그 다음에 파인텍에 올라갔던 분들도 내려왔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콜텍이 해결됐고,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그 해결됐다는 게 정말 너무 좋게 해결됐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끌었던 일들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제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만큼의 어떤 역동적인 상황들이 많지는 않은 게 사실 지금 상황인 거는 있어요. 그런 역량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또 탄핵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기자들이 추울 때, 더울 때, 현장에서 그렇게 일했던 저의 선배 기자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제도화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지금 여기가 처음에 그런 정신을 잃고 그냥 안주한 거냐, 10년이 지났으니 처음보다는 안정됐고, 기사 생산이나 모든 것들이 많이 안정화됐다라고 전 들었거든요. 뭐 기자들도 그동안에 거의 다 나갔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이제 언론으로서 많이 안정화됐고 경험도 쌓여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국장이 이제 3번째 국장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또 쌓였던 경험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교회 치대가 잘 안 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언론으로 아예 보질 않았던 거죠, 교회에서. 그래서 뭘 착용을 요구한다던가 아니면 뭘 자료를 안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사실 그런 일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전보다 교회가 마음의 문을 많이 열었다,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는 저희로서는 많은 성과거든요. 또 많이 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음. 아 이게 지금 여기가 예전의 정신을 잃었어. 너무 제도화됐어. 라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게 하려면 이제 지난 10년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 지금 뭔가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예전에 밖에서 용산 참사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일은 그런 비슷한 일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가시화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더 밝혀내는 거. 그리고 그때 너무 현장이 엄혹했기 때문에 신경을 미처 못 썼던 어떤 인권 문제라든가 네. 사실 교회가 지금 이야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찾아내는 거. 이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그렇게 한다면 뭐 전에 그 초기에 어떤 그런 진짜 짱돌 같은 그런 치열함은 없을 수 있겠지만 좀 더 다른 면에서의 치열함들이 이제 생겨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건 그냥 저의 생각인 거고요. 정말 소명부터 시작해서 막 그러니까 그 제도화됐다라는 것도 결국에 저는 기대한 만큼의 것들이 전보다 많이 좀 식지 않았냐라는 그런 어떤 우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또 기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지금 그런 여기에 것도- 대한 그런 것도- 네. 지금 여기가 이만큼 해줬으면 한다라는. 음. 근데 정말 거는 기대는 많은데 사실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예를 들면 제가 왔을 때는 취재팀장 하나의 기자 저 혼자였고요. 맞아. 그리고 지금 이제 그나마 기자가 한 명 더 왔는데 또 이제 나머지 그 일들을 보는 사람이 없어서 기자들이 그걸 다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기자들이 지금 예, 나눠서 하고 행정, 있어요. 회계, 독자 관리, 네. 홍보 그거를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기사나 취재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대를 충족하려면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계속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는 계속 안정화되어 가고 제도화라는 말과는 달리 이제 10년이면 좀 그래도 어엿한 걸 또 보여줄 때가 왔잖아요. 뭔가 역량을 더 발휘해야 되고 새로운 걸 발휘해야 되는데 내부 역량은 그게 안 되고 내부의 여력은 그게 안 되고 그런 또 딜레마들이 사실 있어서 굉장히 많이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로 이제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활동할 때 어려움 이제 아까 그 이제 운동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톨릭 안에서의 작정을 하고 왔구나. 네, 아니, 오늘 홍보를 많이 아니 그 해줘야 부분은 돼요. 이제 네.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저는 지금 여기가 언론사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제 그런 소위 가톨릭 운동 하시는 분들의 행사에 갔을 때 그러니까 저희를 기자로 잘 안 보세요. 그냥 활동가로 좀 보세요. 활동가. 그러니까 같이 운동하는 활동가 정도? 그래서 뭐 저기 회원가입을 권유하시거나 아니면 같이 뭔가를 하자라는 권유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취재를 하러 간 건데. 근데 약간 여긴 좀 구분이 없구나, 선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굉장히 서운해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계속 이제 어떤 특정한 주제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보도를 저희가 계속 해왔거든요. 계속 해왔는데 이제 그분은 천주교 내의 평신도의 그 아주 유명한 단체 분이셨어요. 근데 딱 제가 있는데 옆에 분한테 쟤네 근데 여기 뭐 한 번이라도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보도를 계속 했고 실제로 제가 취재를 간 적도 있는데 이제 모르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거기다 모르는 얼굴이 딱 나타나서 취재하겠다고 딱 나타나니까 뭔가 좀 되게 서운하셨는지 어쨌는지 그러니까 그 말은 쟤네 왜 지금까지 안 오다가 왜 이제 왔어? 그건 좋은데요? 서운했다는 건 그만큼 예. 가치를 인정한 거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반응이 어떤 감정적으로 읽히는 게 아니라 그런 반응이 여기 언론인데 왜 저렇게 반응하시지? 약간 뭔가 이렇게 동반자로 생각하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이제 10년이 됐다. 자리매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이제 주셨었는데 저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이제 조금은 맞아요. 어리석다기보다 이미 때가 지난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으로 존중하고 음. 그러니까 이 언론을 출산했다면 이제는 이제 언론으로 존중하면서 여기가 좀 더 이제 존중해 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저희 내부대로 그 처음에 그런 정신을 잃지 않고 좀 더 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계속 찾아가야 되는 거. 대한 언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그런 상황이 있었고 저는 가톨릭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대한 언론이라고 굳이 얘기를 했던 것은 기존에 있었던 두 주간지 신문 자체가 그냥 그 성직자를 홍보하거나 교구를 홍보하는 일종의 그 어떤 기관지의 형식이었고 거기에서 전체 교회의 모습이나 하느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나 활동을 찾아보기는 아주 힘들었죠. 상당히 오랫동안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러면 과거 10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짱돌 들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그 결기가 있었던 그러한 그 때와 지금이 객관적으로 상황이 변했는가? 저는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성직주의가 강화되고 그랬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있는 그라운드, 플레이그라운드, 우리가 놀고 있는 그런 운동장은 이미 성직주의로 이렇게 기울어진 그 운동장에서 이야기하고 먹고 자고 하고 있는 거죠. 교회 내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중립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는 나는 바보요 이런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언론의 일은 이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렇게 바로잡고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기울어졌는지를 계속 크리티컬하게 비판적으로 접근해서 이거를 균형을 맞추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사를 씀으로 해서. 근데 그런 기사들이 스트레이트 기사일 수도 있고 혹은 왜 사설이라고 에디터리얼이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지금 여기를 보면서 제도화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도화가 제대로 아직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그 표현은 제도 안으로 좀 들어온 게 아니냐 그러한 결기가 없어지고 제도 안으로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표현이신 것 같아요. 같아요. 예, 네. 그런 얘기였던 것 네. 같아요. 일제도. 뭔가 보수화된 느낌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제도화 됐다라고 하는 측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그다음에 아까 인적 인프라가 충분하고 그래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역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뭐 그걸 제대로 한다면 제도화가 그게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외국 언론 같은 경우에 미국의 그 평신도가 그 만든 무슨 뭐 NCR 캐톨릭 내셔널 캐톨릭 리포터나 영국의 커먼웰스라 같은 거를 아침마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체 세계가 성직 중심주의로 이루어져 있고 가톨릭이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발전해 나가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그 사회 음지에서 이 안전망에도 조차 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하는 게 종교의 목적이고 그것이 또 종교 언론의 어떤 하나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평신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구나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무슨 성추행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왜 그러면은 자꾸 니네들은 이런 것만 파냐 제도 교회에서 이렇게 뭐 질책하고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무슨 뭐 아주 잘난 그 한국 천주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비밀주의 교황도 포기한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도 이제 그 아카이브를 이제 열겠다고 비오 11세, 12세, 10세 뭐 이렇게 하는 마당에 콜럼버스 기사단의 어떤 그런 것도 공개해서 이제 뽑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당에 한국 천주교회는 아직도 비밀주의가 아주 왕성하다는 거죠. 그걸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그라운드가 여전히 성직 중심주의로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도 그런 거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서 처음에 초기 5년 정도까지는 그런 것들이 기사나 무슨 뭐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사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노력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게
뭐 김지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저도 그런 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학이나 무슨 뭐 또 소명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골치 아파지지만 모든 인간의 이야기는 하느님의 이야기다. 이를테면 예수의 신과는 비나 햇빛으로 얘기하면서 누구나가 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무슨 뭐 악인이나 그런 게 성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차 바티칸 공의에서도 뭐 그 현대인의 어떤 기쁨과 슬픔 무슨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런 것들이 다 바로 인간의 언어는 바로 하느님의 언어다. 그렇기 때문에 다 다뤄주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의 우리의 운동장은 여전히 기울어져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기자들이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예를 들어서 이번 주교회에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나온 담화를 건조하게 받아서 쓸 수 있다. 그러나 평신도 눈으로 바라봐서 종교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눈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다른 사람의 어떤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아니 코로나가 이런 정도의 사태로 100명이 죽어가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런데 한국 천주교에서 이 정도밖에 얘기는 못하나?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을 가져다가 거기에다 넣어서 이거를 다른 식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기사의 깊이고 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훨씬 다른 기사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는 누구 것만 시차 이런 것보다는 기사의 질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느 정도 이 기울어진 지금 이 상황을 평신도와 그야말로 그 성직자가 나란히 앉아서 동등하게 평등하게 밥을 같이 먹는 그러한 평등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또 언론이 그러한 역할을 해줌으로써 훨씬 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판적인 기능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기능들이 점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기울어진 상태가 그대로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이야기. 그 저희가 오기 전에 그 대학생 운동 이야기 잠깐 하면서 이 7, 80년대에 그 교회 안에 청년들이 엄청 많았고 뭐 의욕적인 그 대학생들 아까 많았다고 소개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그거에 비춰서 보면 지금 여기가 아까 용산 참사 싸움에서 그걸 보도하는 꾸준하게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토대가 이제 됐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외적으로 보면 그 지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기를 지금 여기가 거쳐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한국 천주교회가 그 사회교리와 관련해서 그 사회적으로 척점에 있는 현장들이 많아진 시기를 지금 여기가 거쳐오면서 그 역할을 나는 좀 봤다고 봐요. 그 역할도 있었고 그리고 그 2018년 들어왔을 때 이미 그 지난 10년 동안 불거졌던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이 그 해결이 뭐 좋은 방향이건 나쁜 방향이건 간에 어쨌든 문제가 그 논쟁의 거리가들이 이제 줄어들면서 지금 여기가 이제 그동안 이제 해왔던 취재 관행들에서 보면은 뭘 더 취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시점이 이제 지금 10년 이후의 시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황경훈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어떤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 대한 언론으로서 아니면 대한 언론이란 표현 자체가 이제 지금 여기 안에서는 이제 좋아하는 선호하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언론으로서의 교회 언론으로서 지금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큰 이 시사점을 주는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지금 여기가 앞으로 이 신자들과 그다음에 교회 교도권한테 일반인한테 어떤 식으로 말을 걸까에 대한 이 언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이제 지적해주신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황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딱 그 머릿속에 그려진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깥에서 막 그 맨발로 뛰어다니다가 이제 맨발에 막 발에 막 흙이 묻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 안에 딱 들어왔더니 그동안 이제 못 보였던 것들이 그동안 이제 못했던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직 못 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새 제가 그 후원자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는 게 제가 어딘가를 후원을 했을 때 그 사람이나 그 단체나 그걸 후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 독자분들은 지금 여기를 후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생산되는 기사나 칼럼이나 글들, 텍스트들을 내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끔 하는데 후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존재에 후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을 제가 보면 그 신문은 나한테만 오지만 인터넷은 후원하는 사람 몇 사람들 덕분에 유지가 되는 거고 그 유지로 인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이제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시거나 그래도 여기는 좀 괜찮네라고 생각이 드셨다. 평생에 지켜만 보셨다면 이참에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좀 후원을 해주시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훌륭한 기자네. 정말 후원이 우리도 잘 안 하는데. 후원이 정말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0년이라는 10년이 아니 정확하게는 2010년부터니까 이제 한 12년 그 횟수로는 13년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흘러온 어떤 그 저력과 그것들은 결국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그 컨텐츠의 양이 이제 지금 여기 역사가 되고 저력이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리를 잘 잡아왔다고는 생각을 해요. 좀 짧게 말씀드리면 기자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보고 국내 교회뿐만 아니라 외국의 한 사례가 똑같은 사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나름대로 이제 좀 그 성서나 신학적인 그런 그 소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러한 그 시각을 갖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기자들을 이렇게 그 정기적으로 사실은 트레이닝이나 교육 같은 것들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부재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제도화의 측면에서 보자면 제도화가 제대로 아직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안 됐다는 측면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보면 그냥 결국 사람의 힘으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그 힘으로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금까지 계속 제도나 그냥 그런 뭐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뭐 그 짱돌을 만들었을 뿐이지 그냥 맨주먹으로 그렇죠. 네, 사람이 지금 이뤄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훌륭하게 잘 해오시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를 제대로 한번 이렇게 좀. 가 있으면 공유 같은 거 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꼭 단지 후원금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들어와도 주시고 저희 사이트에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독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자를 정말 익명으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그냥 돈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후원금과 또 별개로. 근데 그러니까 저 겨우겨우 죽을 것 같아 하는데 그래도 계속 사는 장치들, 이렇게 심폐소생 장치들이 곳곳에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만 기사는 저희 공유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좀 적은 금액이라도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소도 이제 몇 년 있으면 30년인데 그 아까 지금 여기한테 했던 질문은 사실 연구소에도 다 해당이 돼요. 30년 동안 그 하려고 했던 일을 얼마나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까 지금 여기에 했던 10년 동안 대한 언론으로 어떤 역할을 했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먹고 살기 바쁜 이게 연구소도 좀 아직까지 그런 형편이기도 하고 지금 여기도 들어보면은 일단 여유들이 이제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10년 이후로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데 조금 그 고민이 이제 비슷한 내막을 좀 숟가락이 몇 개인지 이제 서로 좀 아는 이 단체들끼리 조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고민들은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뭐 유튜브 방송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리를
다른 기자들하고도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네. 있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좀 우리도 들고. 구독자가 없어요. 예. 여기 구독자, 좋아요. 예, 눌러주세요. 구독자도 우리 한 눌러주세요. 거를 지금 여기 통해서도 좀 더 홍보를 할 수 네. 있으면 그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시너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톨릭 평론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지금 여기 기사 많이 링크 걸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를 다 못했는데 일단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네. 그 언론 관련해서는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또 해야 그 되겠네요. 네, 다음부터 한번 먼 길 와주신 우리 김순아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